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조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상황,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빅스 지수가 조금 높은 구간에 있죠.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구간입니다. 좀 더 위축이 된 구간까지 진행이 되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 구간에서 우리는 비중을 확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위험 심리가 아주 낮아진다 그러면 우리 수익을 또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월달 같은 경우 빅스 지수가 상당히 낮은 구간에서 많이 움직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수익으로 추구해냈던 것들을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빅스 지수가 높은 구간, 즉 쉽게 말하면 투자 심리가 위축된 구간에서 우리가 투자를 갖다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는 것들은 전체 시장에서 시스템적 에러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글로벌 장세에서 시스템적 에러가 발생이 될 만한 사유는 지금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국지전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또 매수를 해주면 또 수익이 금방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시장은 여러 가지 전략적 부분이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항상 투자 심리가 위축됐을 때 우리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고 투자 심리가 어떻게 활성화됐을 때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변해가야 된다는 것들을 저는 항상 강조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런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공략조 체크앤 스터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절 앞두고 우리가 재미가 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 뭐 그동안 너무 많은 또 수익을 또 만들어 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쉴 때는 좀 쉬고 가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부러 좀 속도를 좀 조절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적극적으로 우리가 투자 생활에 임하다가 보면, 결과적으로는 보면 포트폴리오가 엉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노려야 되는 구간은 지금 2월달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절 이후부터 우리가 3월달 한 4월 초까지 또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만한 체력을 갖춰놓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자, 여기 이 구간 하고요. 여기 이 구간 하고요. 여기 이 구간은 지금 양상이 전혀 다른 양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을 해오던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조금 이제 사실은 수급이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짝 조정이 들어온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스프레드가 좁아졌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시장은 뭐 한다?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장세다.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내용이 좀 안 좋은 내용이 미국발로 좀 나오거나 또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을 조금 하방을 갖다 열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상방을 열어두는 것보다는 하방을 열어두고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금 비중을 40에서 50% 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시장을 접근하는 그런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여기 아래쪽으로 좀 들어올 때 조금 과감하게 포지션을 확장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공략조 체크앤 스터디는 진행을 한다. 왜냐, 앞으로 우리가 투자할 종목들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과정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머니케어 뉴스가 좋은 점, 이런 점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종목은 BH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목은 지난해 우리가 6월 달에 수익을 만들어내고요. 그 후로 빠이빠이 하고, 자, 내년에 만나요. 라고 했던 그런 종목이다. 라고 해서 기억이 나십니까? 예,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동 종목 같은 경우는 1분기와 2분기 사이에서 적정한 포지션에서 공략을 해주고 마무리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통상 뭐 LG에너텍하고 BH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 2분기, 2분기 사이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한 주가 위치에서 공략을 하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BH는 전통적으로 보면 아이폰과 관련된 FPCB를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이폰 수량은 지금 깔려 있는 거에다가 폴더블폰 수요가 앞으로 진행될
시작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선반영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제 5월부터 양상을 진행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감으로 먼저 주가가 쭉 치고 올라온 것들 최근에 보면 쏠림 현상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리드 타임이 있잖아요.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실적 반영이 될 때까지. 그럼 충분히 또 조정을 받고 다시 실적이 나오는 구간에서 상승을 하는 그런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에서 폴더블 폰이 나오면 잘 팔릴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본 생산 물량이 깔려 있으니까 기존 아이폰 플러스 그러니까 알파가 더 발생이 되는 그런 구조가 올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폴더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FPCB가 좀 더 어떻습니까? 수익성이 좋다라는 내용들도 나와 있어서 동사의 실적 가이던스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실적이 어떤 변화로 나타날 것인가. 아마 근데 추정치가 크게 변함이 없어요. 해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나타날 이 플러스 알파 요소에 대한 밸류에이션만 좀 더 추가해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숫자가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요거 숫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확정적인 사건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항상 보면 해마다 이런 구조까지 나왔는데 폴드 오픈 수요까지 나오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먼저 움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주가가 먼저 올라가야 되냐 이런 부분들 항상 퀘스천 마크를 달 수 있고 근데 올해는 유동성 장세니까 어느 정도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 그때 우리가 반드시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해서 1.5배 이 정도 수준까지 나올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난해보다 주가는 높은 고점까지 우리가 체크하면서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반영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조정 시엔 매수를 하면서 시간을 좀 두고 가자.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를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적어도 3분기 진입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라든지 또 수익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화장품 종목처럼 계절성을 좀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어쨌든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 시즌이 끝나고서 이제 주가가 엄청 조정받았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5월달을 고점으로 해서요. 그래 쭉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뭐 시장에서는 그걸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5월달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수익을 더 만들어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단기적으로 좀 고점을 치고 올라왔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계속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분명히 조정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해요. 지지선은 저는 이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인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 요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평단 조절하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고점이 23,000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여기는 통과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치고 올라가가지고 저 27,000원, 8,000원 찍고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 종목은 정해진 레벨이 있습니다. 그것만은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물론 시장에서 수급 쏠림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나 밸류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올라간 것들은 뉴스 때문에 올라간 것들이죠. 아이폰, 폴더폰 그러니까 얼마나 또 사람들이 매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진행되는 것은 확인이 됐으니까 뉴스를 통해서 올라가는 건 저도 오케이 인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번부터는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볼 때 4분기 실적 나오는 것 나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또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제가 볼 땐 그 과정 속에선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략하는 자리는 여기서부터 이 구간을 열어두고 기다려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19,000원 여기 레벨에서 알람 걸어두고 대기하는 걸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좀 차익 거래가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기대치가 아주 높지 않으니까 아는 놈들은 다 그렇게 거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이 한 번 거래하고 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눌러주고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우리가 중간중간에 계속 하락장. 그러니까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최근 실적이 좀 안 좋아서 이런 식으로 내려갔잖아요. 이제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하락하다가 리바운딩 치고 올라와서 다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 점은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과열된 자리에서 우리가 뭐 덤비고 이렇게 하진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종목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이클 그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 우리가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쌀 때만 사주면 때가 되면 다 올라가는데 목표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시장에서는 딱 30만 원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은 생각을 하시고 거래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30만 원이 목표인 주가면 어느 정도 레벨에서 공략하는 게 좋겠어요. 예, 적어도 25만 원 이 정도 레벨 아래쪽이나 이 정도 근처 수준에서 공략을 해줘야 수익성을 갖다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바크 시스템즈는 근데 철저하게 실적 베이스로다가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움직이는 그런 내용들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만 좀 쏠림 현상이 좀 들어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초에 좀 수익성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 후로 우리가 주로 거래를 안 했었잖아요. 안 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실적 가이던스가 되게 그죠? 우리가 연초에는 좀 강하고 하방 쪽에 좀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디 포인트가 어딥니까? 이쪽 하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낮은 구간에만 우리가 공략해주면 좋겠는데 당장 2분기부터 상당히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점 구간이 형성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 지금 1분기 구간에서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주가 조정을 받고 있을까요? 예,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목표가는 얼마로 올릴까? 지금까지 목표가가 지금 30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만약에 지금 3분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저 실적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목표가는 좀 더 업사이드로 놓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없다? 예,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는 과정에서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가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거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게 전체적인 매크로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는 5월달 같은 경우에 연준 의장 바뀌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금리 인하 부분도 조금 나타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안 했잖아요. 또 오늘 고용지표 나와서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나오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또 한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앞에서 제가 가이던스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찍은 것들이 상당히 좀 패시점 맞고 했어요. 원래 사실 저는 이게 여기 지금 32만 천 원 찍어 있는 여기 목표가 여기 내용 있잖아요. 여기가 올해 3분기 목표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찍어버렸단 말입니다. 이때 제가 상당히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거래해가지고 요 구간에서 수익을 냈었잖아요. 제가 좀 그래서 조금 참 시장 참 황당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오버슈트 된 부분이고요. 그럼 이거 다 털어내야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는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221 라인 있잖아요. 이 아래쪽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24와 25만 원, 이 정도 사이에서는 우리가 공략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크로가 안 좋아가지고 좀 더 하방으로 눌려주면 아주 땡큐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버림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는 상황으로 생각해보면 자, 올라와서요, 수렴하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게 원래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오는 것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쓸데없는 짓을 했었다라는 것들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이던스하고 현재 진행되는 시장 상황하고 좀 해석을 해서 어느 부분이 쓸데없는 그 주가 상승 부분이었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해내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것들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24만 원, 25만 원, 여기 저 221 라인을 상당히 중요하게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게 만약에 금요일 날 도래하잖아요. 아니면 다음 주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초병 보내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시작하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 최근에 제가 반도체 소부장 관련돼서 테스 이야기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테스도 실적 상당히 올해 잘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테스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기적으로 좀 오버슈트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수익을 냈음에도 뭐 그 윗단으로 올라간 거 있잖아요. 그 부분만큼 분명하게 좀 오버슈팅 된 부분이 있다. 왜? 제가 계산해놓은 부분보다 더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난 테크놀로지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죠? 국가대표 AI 관련된 부분 이야기할 때 주가가 확 올라가고 이러다가 그걸, 사실은 좀 별 볼 일 없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유증도 진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적자가 지속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동사의 주가를 많이 눌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지금 공공기관 매출 이 부분을 수주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내용들이 있고, 보통 여러분 나라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수익성이 되려고 그러면 언제부터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1분기, 2분기, 2분기, 3분기 가면서 이게 하나씩 쌓여가는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2분기, 3분기 가면서 흑자 나타나는,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내용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적으로 주가 위치도 상당히 낮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점들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좋게 보는 건 지난해 유상증자를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짓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안 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그런 걱정보다는 어느 위치에서 이 종목을 딱 고려해서 매수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기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경기도와 예를 들면 AI 구축 관련된 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공공기관 매출이 일단 깔려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실적 가속 구간이 나타나는 진입, 이거 시그널이 나타나는 주가 또 쉬지 않고 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가방은 제한적으로 형성이 됐다. 저기서부터 더 내려가는 것들은 천천히 어떻게 돼요? 평단 조절해주면서 모멘텀을 기다려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 금방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할 거예요. 자, 여기서 쭉 하방으로 내려왔어요. 어쨌든 좋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구간이 뭐냐면 유증하던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바닥 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도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하방이 급격하게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다운할 때 수치만큼만 내려왔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일부 기본적으로 기본 시그널, 1번 시그널이 여기 들어왔다는 것다. 요즘은 시장에서 인지를 했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실적이 적자로 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 턴어라운드 시간이 들어올 때는 이걸 살짝 주고 221선을 넘지는 못해요. 그리고 다시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어딘가가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매크로 상황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눌려 들어올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저는 가급적이면 2만 원짜리에 오면 좋겠는데 어쨌든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2만 1천 원 정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에서 이제 여기 60일 라인이거든요. 여기 아래쪽이 바로 자리가 2만 1천 원 정도 자리가 됩니다.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모니터링 좀 하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 한 번 정도는 여기까지 치고 올라오는 것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우리가 2만 1천 원에 잡으면 저 3만 원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단기 수익 거래하고요, 롱숏 거래를 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월간 수익력성이 확보되는 기본적인 수익이 확보되면 바로 또 수익 내고 그것도 이 종목이 뭐 계속 치고 올라가겠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 텐데 그럴 필요는 없다. 왜 다른 거 하면 된다. 다른 것도 그때 되면 또 좋은 게 많이 형성이 된다.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월달 가기 전까지는 한 번 정도는 뭐 한다? 예, 220일 라인 윗단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안 가도 돼요. 저희가 2만 1천 원 정도에 잡아서 2만 한 6천 원만 가져도 수익 기본적인 거 다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이상해 보일 수는 있겠는데 기본 수익은 다 나와요. 여기가 또 매물이 있잖아요. 이 자리가 뭐예요? 26,000원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000원과 26,000원 사이에서 플레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좀 심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가 전선주 관련된 무슨 강원전선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구입 가격이 지금 최근에 보면 좀 올라가다 조금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내용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구입 가격이 조금 다시 턴어라운드 할 때
우리가 다시 공략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조금 바라보시라고 제가 별총으로다가 진행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공략주 체크앤 스터디 진행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보통 뭘 매수하고 나서 바로 수익이 나오냐,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공략 포인트 할 때 여러분들께서 브리핑에서 매수 의견 드리거나 그렇게 할 때 의견을 갖다 참조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려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케어맨 클럽 회원 소개 많이 부탁드리도록 할 거고요. 명절 지나고 나면 또 새롭게 또 좋은 장이 펼쳐질 텐데 장이 안 좋을 때 들어와야지 또 그분들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절 때 어차피 가시면 주식 얘기 한두 번 하실 때 머니케어 뉴스 소개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 매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우리는 함께 이뤄내 꿈꾸던 수입을 찾아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